대표적인 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을 너무 오래 장기간 이렇게 앓게 되면 실제로 인지 능력 자체도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특히나 노년층에서의 우울증은 수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치매하고 연관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 병이다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울증 존재하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댓글 보면 심심치 않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니 일을 안 해서 생긴 거 아니냐, 그냥 나가서 노가다 뛰면 그냥 말끔히 없어진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리면 노가다를 할 의욕이나 의지, 에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동하면 좋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알지만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잘 들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이고요. 실제로 연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신경 전달 물질, 결핍 이런 것들,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기능성 MRI 같은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세로토닌 재흡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고, 특정 부분의 과활성, 불안 쪽의 과활성화, 동기나 의욕 쪽의 저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양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힘든 점에 대해서 공감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평가절하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울증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중 어떤 치료를 권장하시나요? 저는 엄밀하게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병원에 오시는,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약물 치료도 당연히 권하지만 조금 좋아지면 심리 상담도 많이 권하거나, 혹은 병원에 와서라도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기를 많이 권장을 좀 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한 가지 치료로만은 한계가 좀 뚜렷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약물 치료를 하면 당장 식욕이나 수면, 불면증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되게 우울했던 혹은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되게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좀 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혹은 너무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조금 방도 좀 치우고 밥도 좀 먹게 되고 그런 에너지가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약물 치료를 오래 해도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어떤 패턴들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너무 막 참기만 하고 자기 주장이 좀 잘 안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부당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가 어렵다거나, 가족 안에서의 심한 갈등 혹은 친구 간의 갈등,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 혹은 상담 치료 혹은 정신 치료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 내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치료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심한 극단적인 생각, 삶을 끝내고 싶다는 이런 생각, 혹은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 극단적으로 심하게 되면 환청이나 환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죽어라 하는 이런 환청이 들리거나,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눈에 없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거나, 망상, 예를 들면 누군가 날 쫓아오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불면, 초조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심한 식욕 부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를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럴 때는 약물 치료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을까? 무엇을 개선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심리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거나 개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질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울증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울증이 생기는 건 사실 굉장히 다면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정신과적 질환을 크게 세 가지 요인, 발병 요인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두 번째는 심리적, 세 번째는 환경적,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혹은 다른 여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수배 이상, 4배, 5배 이상 우울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이 있다고 자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100% 우울증에 걸린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인구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10에서 15% 일생 동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10에서 15%로 본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한 40% 정도로 좀 올라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그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요인들 혹은 자라오면서 환경에서 받았던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딘가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부당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쌓여왔던 그런 환경에 놓여있던 거 플러스 지금 환경에서 혹은 트리거가 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빵 하고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우울증 요인이 있고 불면증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며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수면을 하루 이틀 정도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는 사실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신기하게 하루 반 정도 잠 못 잔 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 이상, 5일, 6일 이렇게 며칠 이상 지속이 되면 결국엔 기분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우울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떨어지고 뭘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 불면증을 겪게 되면 우울감, 에너지 저하, 흥미, 의욕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울증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불면증과 과수면이 있거든요. 불면증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잠을 하루에 7, 8시간 자야 되는데 3, 4시간밖에 못 잔다. 심지어는 거의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많고 막 말똥말똥하고 막 엄청 뒤척거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 엄청 흔하죠. 그래서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한다도 있고요. 과수면이라고 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14시간, 15시간. 그래도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수면을 분석해보면 수면이 굉장히 얕고 질이 좋지 않아서 자다 깼다. 이걸 하루 내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사이클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아침쯤 돼서야 잠에 들고 오후 돼서 겨우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런 식으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불면증은 혹은 과수면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먼저 좋아지는 증상들은 불면증이나 식욕 저하나 성욕 저하 같은 생물학적인 증상들이 먼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좀 더 잠을 좀 더 길게 깊게 잘 수 있게 되고 먹는 식사를 챙기는 횟수가 이런 것들이 늘게 되고 체중이 좀 회복이 되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느낌이나 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중간중간에 좀 불안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막 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금 자연스러운 혹은 생리적인 변화인데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일관되게 에너지가 낮아서 바닥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올라와서 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을 때도 있지만 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걱정하거나 불안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좋아지는 중간중간 약간 불안정할 때도 있다. 좀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갑자기 확 다운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우울증이 정말 거의 다 좋아졌다.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이거 재미있네, 할만하네, 혹은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흥미가 다시 돌아오고 의욕이나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좋아지는 건 흥미나 의욕이다. 그래서 우울증인 분들이 치료하는 도중에 원장님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도 생긴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 증상일까요?
우울증 증상이 참 다양하죠. 우울증 증상 중에는 인지 증상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말씀해 주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엄밀하게 기억력 자체가 치매처럼 치매는 뇌가 퇴행 혹은 퇴화하면서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집중력 저하,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집중력이 저하되니까 무언가를 들어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 자체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집중을 못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등록이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다고? 내가 진짜로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자체가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일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서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인지 능력 저하도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인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시 전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너무 오래 장기간 이렇게 앓게 되면 실제로 인지 능력 자체도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특히나 노년층에서의 우울증은 수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치매하고 연관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받고 좋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도 있나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가족분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제가 우울증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건, 무언가 좋아지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거나 뭘 할 생각 보다는 안 좋은 걸 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게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정신과에서 담배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알코올 의존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질환, 혹은 그 외에 ADHD, 양극성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 자체를 악화시키거나 발병시키는 안 좋은 요인 첫 번째입니다. 알코올 의존을 하게 되면 약을 먹어도 약효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술에 대한 내성도 늘고 약에 대한 내성도 늡니다. 또 음주를 하게 되면 전두엽의 통제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서 충동적인 행동 혹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간이나 혹은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뇌의 기능을 다운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술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해마다 1년에 혹은 2년에 한두 번씩은 대학생이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술 너무 많이 먹고 사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매체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알코올은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면 뇌 기능을 정지시켜서 호흡 정지까지 오게 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으냐? 왜냐? 전두엽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억제가 풀려서 기분이 좋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아지고 언제 기분이 나빠지냐? 다음날 아침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오랫동안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술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다운된다. 약에 대한 효과도 떨어진다. 몸에도 안 좋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일단 이거를 좀 피해 주시는 거. 두 번째로 우울증인 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은 뭐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입니다. 잠은 내 마음대로 자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는 건 자는 것보단 컨트롤하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일어나라,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왜냐? 우리의 일주기 리듬이 대체로는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활동을 점점 떨어지게 돼서 잠에 들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식으로 사실은 몸의 시계가,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잠을 못 자거나 굉장히 거꾸로 된 생활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충돌하게 되면서 점점 더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리적 뇌 기능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더라도 웬만하면 오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거, 뇌에 적당한 괜찮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 이것만 먼저 시작하셔도 옛날보다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사실 우울증을 걸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질책하거나 혹은 비판,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좀 괜찮다고 가는 거 전혀 안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꼭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주변에서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서울에서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쿠크닥스라는 채널이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이런 사람들의 심리 혹은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얻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궁금하신 게 더 있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